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자료들을 통해 고대 이집트 건축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바로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서요. 이전 시대를 어떻게 흡수하고 또 미래 피라미드의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그 핵심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조세르 피라미드. 정말 고대 이집트 건축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랄까, 진흙벽돌로 지었던 그 이전 시대 건축물, 특히 쉬네트엘 제비라는 구조물의 개념들을 가져와서요. 이걸 영원성을 상징하는 석재로 번역하고 또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혁신이 어떻게 보면 메이둠에서의 중요한 실패를 거쳐서 결국 우리가 아는 그 진정한 피라미드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조세르 이전 시대 제2왕조 카세케미 왕의 슈네트엘 제빕. 이게 무덤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거대한 진흙벽돌로 만든 의례 공간이었다고요. 근데 이미 여기에 거대한 외벽이라든지 궁전 정면을 닮은 니치 파사드, 심지어 중앙 구조물까지,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원형 같은 아이디어들이 이미 담겨 있었다는 거네요. 저 니치 파사드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던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 니치 파사드, 그러니까 벽면이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디자인 있잖아요. 그게 왕궁의 외벽을 상징했습니다. 이걸 진흙벽돌로 이미 구현했다는 건 왕권과 어떤 영생을 연결하려는 상징적인 시도가 조세르 이전에도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지는 거죠. 조세르와 그 이모테프의 혁신은 이 상징성을 이제 깨지기 쉬운 진흙이 아니라 영원한 돌에 새기려는 그 야망에서 출발한 겁니다. 아,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제상 이모테프가 등장하는군요.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총괄 기획했던 인물이죠. 수백만 톤의 돌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기술적인 또 조직적인 도약이었을 텐데요. 근데 처음에는 진흙벽돌 크기랑 비슷한 좀 작은 석재 블럭을 썼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새로운 재료에 좀 조심스럽게 적응해 나간 그런 과정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피라미드 자체도요, 이게 한 번에 딱 완성된 설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평평한 직사각형 무덤, 이렇게 마스타바로 시작해서 옆으로 이렇게 확장 M2, M3 하다가 아예 그 위에 층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6단, 높이가 한 62m 정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공학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바로 돌 블럭들을 안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쌓는 방식인데요. 이걸 경사 보강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구조물의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주었죠. 마치 벽돌을 서로 기대어 놓는 것처럼요. 아, 기울여 쌓는 방식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슈네트 엘제빕의 그 궁전 파사드 디자인을 석재 외벽에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 이건 정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연결고리네요. 진흙벽돌 시대의 상징을 그대로 돌로 옮겨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길이가 약 1.6km에 달하는 거대한 외벽 전체에 그 복잡한 니치 디자인을 손으로 일일이 다 새겨 넣었어요. 정말 엄청난 노력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피라미드가 왜 계속 높아졌냐는 건데 그 이유가 어쩌면 이 거대하고 점점 높아지는 외벽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 너머로 왕의 무덤, 즉 피라미드가 계속 보이게 하려면 더 높이 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어쩌면 피라미드 자체가 주변 단지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해결책이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피라미드가 높아졌다니. 자, 그럼 이제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 이후 건축가들은 다음 목표, 그러니까 매끈한 사면을 가진 진정한 피라미드를 향해 나아갑니다. 메이둠 피라미드가 바로 그 야심찬 첫 시도였고요. 처음에는 7단, 그 다음엔 8단, 계단식 피라미드로 순조롭게 잘 건설되는 듯 했는데 여기서 뭔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네, 바로 그 마지막 단계, E3에서 어떻게 보면 재앙이 닥친 거죠.
계단 사이를 이제 메우고 매끄러운 외장석을 더 씌워서 완벽한 사각불 형태를 만들려고 하던 그 순간에요.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원인은 좀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단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외장석 기초를 세웠고요. 또 내부 계단 표면하고 새로 더 씌운 외장석 사이의 접착력이 좀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54도라는 각도가 너무 가팔랐어요. 이게 엄청난 하중 압력을 만들어서 결국 외벽 전체가 미끄러져 내린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완성 직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그 광경을요. 와, 정말 뼈아픈 실패였겠네요. 하지만 이게 또 결정적인 실패였다는 거죠. 이 실패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그 기자 피라미드는 없었을 수도 있다니. 정확합니다. 정말 역설적이지만 이 영광스러운 실패가 피라미드 건축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철저히 분석하면서 안정적인 피라미드 각도가 대략 43도 정도라는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를 얻게 된 거예요. 이 교훈은 바로 다음 왕인 스네프루의 굴절 피라미드 아시죠? 거기 건설 도중에 각도를 54도에서 43도로 변경하게 되고 또 붉은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43도로 안정적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쿠프의 대피라미드라는 그 걸작의 토대가 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조세르 피라미드는 진흙벽돌 시대, 그러니까 슈네트엘 제빕의 아이디어를 석재혁명으로 이끌었고 또 메이둠의 그 값비싼 실험과 교훈을 거쳐서 마침내 진정한 피라미드 시대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한 셈이네요. 정말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이야기가 현재와도 계속 연결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세르의 피라미드 단지는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연구 현장입니다. 최근에 14년간의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지금도 3D 스캔이라든지 지표 투과 레이더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 구조나 숨겨진 공간들을 계속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테프의 무덤을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고대 건축물이 품고 있는 비밀은 아직도 계속 밝혀지는 중인 거죠. 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조세르 피라미드가 단순히 오래된 돌무덤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 건축의 가능성을 열었던 혁신의 용광로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슈네트엘 제빕의 아이디어가 조세르에서 돌로 피어나고 또 메이둠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자의 그 위대한 피라미드로 완성되는 정말 장대한 여정이었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조세르 단지는요, 영원을 위해서 석재로 지어진 고대 이집트인들의 어떤 우주관이나 사회 질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잡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구조와 배치 속에 또 영원히 기능하도록 설계된 그 공간 안에는요, 단순히 왕의 부활을 넘어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그들의 삶 또는 신앙 아니면 우주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메시지들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